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21일 오전 11시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부터는 날씨도 좀 풀리니까 야외로도 좀 나가시고 건강을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웃읍시다. 방송에 앞서 고고TV의 후원자와 자율구독료 좀 내주십시오. 실제적으로 고고TV는 진행 경비가 안 나오는 방송입니다. 농담으로 하루 점심값도 못 벌고 있다 그러는데 양식 있고 양심이 있고 또 고고TV의 논조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자율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면 더 좋고요. 진짜입니다. 오늘까지만 한번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리얼미터 목요일날 방송하는 게 있죠. 이게 YTN하고 방송하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죠. 문재인의 지지율은 급등을 하고 국민의 지지율은 급락을 하고 그죠? 문제가 부산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추월했다. 이게 충격적이죠. 부산에서는 부울경에서는 국힘의 지지율이 거의 더블로 민주당을 앞서갔는데 지금 오늘 발표한 거 보면은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29%, 5%로 역전당했다. 그리고 전국적인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역전당했다. 이런 건데요. 첫 번째는 말이죠. 이 문재인의 지지율이 급등을 합니다. 이게 20일까지 조사인데요. 19일 날, 20일 날 급등을 하는데요.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부터 급등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개하다는 겁니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하나도 쓸만한 게 없고 전부 다 사기와 거짓말 또 정인이에 대해서 말이죠. 반품을 하라 취소하라 이런 말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지지율은 급등을 합니다. 그럼 이거 뭐를 나타내느냐. 이것은 리얼미터의 질문제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조작에 가깝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당 지지율에 의해서는 조작은 아닐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지금 필사적으로 서울 보선에서 이기려고 선거 조작에 드디어 들어갔다 하는 건데요. 여론 조작에 들어갔다 하는 건데 앞으로 보시죠. 지금 현재 문재인의 지지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지난주 대비 5% 이상을 급등을 했어요. 6% 이상을. 이걸 또 빼치우려면 또 몇 달 걸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국힘 지지율보다 약 3%가 앞서가죠. 아마 보시죠. 4%가 앞서갑니다. 4%가 앞서가면 이걸 또 뺏으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문제가 부산에 마타도어 흑색선전이 지금 판을 치고 있죠. 제가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현주가 지금 거기서 핵심에 있어요. 이현주가.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국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서울, 부산을 일단은 유심히 봐야 되고 전국적인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 할 거니까 그럼 서울, 부산에서 무엇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고고TV가 이런 방송을 할 때는 욕하지 마시고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됩니다. 그 자유우파 유튜브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그 자유우파 돈벌레 쓰레기 유튜버들은 반문재인을 외치면서 문재인을 도와주고 있는 X 방송들이다. 그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문재인의 지지율은 덧떨어지지 않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어요. 그 자유우파 유튜브 방송들이. 그들의 목적은 문재인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국힘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문재인의 협조자들입니다. 특히 가세영, 공병호, 신혜한수 그런 애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100개라면 98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 여론조사의 핵심은 누가 있느냐. 제가 저도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알은 게 아니라 염려했어요. 강성 우파가 있다. 국힘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는 강성 우파들이 있다. 쉽게 말해서 유튜버 세력이 있다.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칩니다. 일반 국민들은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과 태극기 부대와 또 수국골통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지만은
문재인을 쫓아내는데 역설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문재인을 지키는데 협조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어, 자, 서울과 부산이 지금 뭐 2달 반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죠? 2달 반 채 그 정도 남았는데 서울에서는 핵심이 나경원이가 있고 부산에서는 핵심이 누구죠? 이현주가 있습니다. 지금 국힘 쪽이나 국힘의 개혁 보수들은 중도로 가자. 우리가 변하고 더 개혁하려자는 하는데 일단 서울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나경원이가 지금 꽁지머리를 하고 그죠? 말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나경원은 선언을 했어요. 중도는 없다. 좌파와 우파만 있을 뿐이고 나는 우파 득표력으로 승부를 걸겠다 했죠. 그렇죠. 그러나 서울에 35%가 중도고 35%가 전라도 세력입니다. 호남 세력. 그러면은 나머지 30% 우파만 갖고 승부를 걸겠다 하는 나경원의 공략법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고TV 개인의 의견입니다. 저 나경원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경원이가 지금 안철수는 일단 제껴버리고 오세훈이한테 대단한 강공을 퍼붓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어여여여 하다가 제대로 말도 못하는 나경원이는 짜장 짬뽕 논려 들고 나오고 짜장은 우파요 짬뽕은 보수다. 짜장은 우파요 짬뽕은 좌파다. 짜장과 짬뽕을 섞으면 맛도 없고 이상한 물건이 되니 중도를 섞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나경원이가 대단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나경원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국힘 전체가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야? 그 오세훈이 같은 경우는 나경원의 여자 이빨에 못 이깁니다. 남자는. 나경원의 공격에 방어 모드로 계속 들어가고 있죠. 사계절론. 즉 봄여름 가을 겨울 1년을 지나야지 세상을 안다. 즉 시정은 1년쯤 지나야 한다 하면서 방어 모드에 들어가는데요. 나경원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 좋은 점만 갖고 공격을 하고 좋은 점만 갖고 토론을 하라. 그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싶은 거죠. 그죠? 두고 보시면 알지만 우상호하고 박영선은 개인 공격이나 인신 공격을 안 합니다. 나경원이 한 말 10년 동안 뭐 했냐? 10년 동안 쉬었다. 오세훈한테 10년 동안 쉬었다. 쉬다 하는 게 쉬었다. 음식이 상했다는 말로 비꼬하고 공격을 하죠. 대단한 거부감을 일으킬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떠나는 국힘, 문재인이 떠나서 국힘을 지지하고자 하는 중도나 개혁 보수층의 나경원의 그런 발언은 대단한 혐오를 일으킬 겁니다. 일단 두고 보죠. 오세훈이가 어떤 식으로 방어해 나갈지.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이제 부산 문제입니다. 부산 문제인데 서울부터 말씀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국힘 지지율이 35.1%가 나옵니다. 국힘 지지율이 그 더블당 지지율이 26.6%가 나옵니다. 여전히 10% 정도가 앞서가요. 아직까지는 다행이다. 아직까지는 국힘 지지율. 여기서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 또 내가 부연 설명해드리고 문제는 이게 부산이에요.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이 34.5%, 국민당이 29.9%, 30%에서 약 4.6%, 5% 정도가 민주당이 앞서가기 시작했다. 이거는 말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문재인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급등을 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등을 하고 부울경에서도 급등을 하는데 서울에서는 오히려 떨어졌다. 서울이 바로 밑입니다. 서울이.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문재인과 민주당과 또는 부산의 민주당이 앞서가는 것은 이거는 문재인이가 기자회견을 하는 그 컨벤션 효과입니다. 그런데 부산을 놓고 보면은 부산은 지금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언론에 크게 대해서 특필되지 않으면은 지방지리 읽다 보면은 부산에는 지금 마타도와 흑색 선진이 난무한다고 사이드 기사를 계속 떠요. 이 마타도를 하고 흑색 선진을 하는 애가 누구냐면은 이현주예요.
이현주예요. 나머지 군소업체들은 후보자들은 차마 이렇게는 못해요. 이현주가 몰고 다니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자유우파연대라는 나이 드신 분들 강골 우파 세력이에요. 근데 이현주는 우파가 아니에요. 반문재인을 외친다 해서 우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이현주는 박정희 대통령의 화려한 경제 성장사를 갖다가 칭찬을 하지만은 지금 현재 굉장히 혼탁되고 있어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방송했어요. 한 일주일 전에 이현주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해가지고 이 국힘 쪽에서 보면은 지금 압도적으로 박형준이가 앞서가요. 이현주에 대해서 더블 이상으로 앞서갑니다. 국힘 지지 내에서 이게 한 달 동안 앞으로 갈 거예요. 2달 가죠, 2달. 한 달 반 동안. 단일 후보 낼 때까지.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부울경에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과 더블 차이로 앞서가니까 경선만 통과하자. 서울도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경선만 통과하자. 그럼 이긴다 그러는데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수국골통 세력의 흑사선지가 맡아도 30년 전 정치가 지금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부산에서. 그리고 나경원이가 오세훈을 공격할 때 과거의 오세훈의 잘못된 점을 계속 공격한다. 그런 게 맡아도예요. 일반적인 평균적인 국민적 인식에서 서로가 정책이나 또는 그 개인 공격하면 안 돼요. 정책이나 또는 미래를 위한 토론을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불을 붙인 게 이현주다. 근데 이현주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박형준을 갖다가 지금 뭐야 이게? 박형준한테 뭐라 그럽니까? 지난 총선을 참패를 초래한 책임자다. 박형준이 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인사다. 박형준이 보고 또 박형준이의 재혼 과정 아주 오래된 걸 그걸 보고 박형준의 사생활과 성추문 어쩌고 저쩌고 야리꾸리하게 그것도 있다. 이게 이현주가 공격하는 거예요. 박형준에 대해서. 그리고 가세현 같은 애들, 정규재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돕고 있고. 지난 총선을 참패한 책임자는 이현주예요. 박형준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탄핵과 관련된 애는 누구냐? 이현주예요. 이현주가 탄핵시켰으니까. 이현주도 그때 민주당에서. 그리고 박형주의 과거에 20여 년 전에 그 재혼 과정을 갖다가 사생활을 막 들쳐. 다 거짓으로 밝혀되고 그거 루머를 퍼뜨린 자는 다 죄가를 받았고 벌금도 받았고 이랬는데 이 구태 정치의 표본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30년 전. 그걸 이현주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부산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부산에서 개혁 보수가 당선이 돼서 신진 세대가 당선이 돼서 신진은 없어졌어요. 벌써 부산에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 개혁 보수의 바람에 서울로 와서 중도로 확장해가지고 대선으로 가야 되는데 발목을 잡는 게 지금 부산이란 말이죠. 거기서 이현주가 앞장서고 있다. 그 자유우파 쓰레기 돈벌레 유튜브를 따라다니면서 50만이다 60만이다 100만이다 그게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은 절대적으로 일반적인 국민한테는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런데 선거 전에 되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죠. 싫어. 난 자유우파 더 돈벌레 쓰레기 이제 사기방송하고 TK 수국 꼴통하고 거기서 방송을 하고 거기를 따라다니는 들은 싫어. 그게 요번에 여실히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극복할지 참으로 극복이 됩니다. 그러나 극복이 될 수 있다. 극복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돼요? 중앙당이 이제 개입을 해야죠. 최소한 부산은 개입을 해야죠. 김종인 씨도 이렇게까지야 민주당에 압도당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중앙당에서 개입해서 자중을 시키더라도 계속 이현주가 총선 참패의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책임자, 성추문의 책임자하고 박형준을 공격하면은 중앙당에서는 이현주를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돼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경원이가 오세훈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우파 유튜버 세력을 믿고. 그렇죠. 그것도 나경원을 자제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 받아칠 거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면 오세훈이가 진몸무게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흙탕물 진흙탕 싸움이 되니까 중앙당에서 자제시켜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또 누가 있죠?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죠. 안철수가. 안철수는 계속 국힘에서 싫다는데 공격을 해. 왜 나 안 받아주냐? 나는 국힘에 입당하지 않고 국당으로 너희 당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겠다. 잘라내는데도 나중에 우리 당에서 단일 후보가 된 다음에 그때 너가 단일화를 원하면 그때 한번 해보자 하는데도 계속 안철수는 조바심으로 민주당 애들이 국힘을 공격하고 안빠들이 국힘을 공격하고 홍빠들이 국힘을 공격하고 강성우파들이 국힘을 공격하니까 개혁 보수로 나가려는 국힘을 공격하니까 안철수는 거기 붙어가지고 계속 국힘을 공격해. 되지도 않을 짓을. 근데 의외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이 힘든 거고 황골탈퇴하는 게 이만큼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전체 판하고 김종인 혼자가 싸우는 거예요. 전체 판하고 과거 세력하고. 안철수도 과거 세력이고 이현주도 과거 세력이고 벌써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1년 반을 합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문재인의 지지율이 19일날, 20일날 팍 뛰어버립니다. 19일은 5.4%가 급등을 하고 20일에는 3%나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합니다. 이거 질문지가 없어. 리얼미터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급등을 합니다. TK만 빼고. 30대, 50대, 70대. 70대는 12%나 급등을 해. 12%나. 문재인 지지율이. 강원, 부울경, 호남. 부울경에서는 13% 급등을 하고 호남에서도 호남에서도 12% 급등해. 문재인의 지지율, 문재인을 기존에 지키고자 했던 문시족들과 전라 세력이 다 합해지는 겁니다. 부울경에 호남 세력이 30% 이상이 있다. 진보층에서도 10% 이상 급등하고, 사무직에서도 10% 급등하고, 70대에서도 10% 급등하고, 50대에서도 10% 급등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학생들이 10%를 빼버려. 부정평가를. 문재인에 대한 부정평가가 학생들이 10%가 늘어. 부정평가가. 무당층에서 4%가 부정평가가 늘고 중도층에서 1.1%가 늘어버려. 무당층 중도층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여전히 빼치우고 있다. 이걸 잘 봐야 되고 또 문재인의 지지율에서 서울에서는 37%뿐이 안 나와. 부울경에서는 43% 나와. 비슷하죠? 국힘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하고. 그죠? 서울에서 국힘 지지율이 35%야. 민주당 지지율은 26%야. 부울경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0 몇 프로 올라가고 국힘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리고 중도층에서 36%, 37%가 모르겠다. 문재인 지지할지 안 할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는 다행히 민주당 지지율보다 9%가 높아요. 국힘 지지율이. 근데 부울경에서는 뭐야 이거? 15%나 민주당이 높아. 아니 5%나. 그 말씀드렸고 왜 그러냐. 이거는 말이죠. 얘네들이 응집하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 세력하고 그러니까 그 문씨 홍위병들하고 그 다음에 전라 세력들이 강하게 응집하는 게 있지만은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 우리 내부에.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지금 국힘의 김종인은 개혁으로 간다. 보수로 간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옆에서 막 뒷다리를 물고 넘어지는 세력이 사칭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하고 홍빠들하고 문빠들하고 안빠들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이현주가 있다는 거예요. 부산 쪽에서는.
이 정도 되면은 이현주를 완벽히 저 이현주 좋아해요. 완벽히 팽을 시키도록 중앙당에선 전략을 짜나가야 된다. 말이 나와도 소용없다. 이현주는 부산에서 될 확률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는 이런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현주는 부산에서 될 확률이 전혀 없어요. 거기서 문제죠. 서울에서 과연 나경원이가 오세훈을 제껴버릴 것인가? 응? 그건 한번 봐야 돼요. 나경원이가 지금 유리하게 돼 있어요. 계속 언론에 표출되는 거 보면은 보도 내용이 나경원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응? 좋은 것은 나쁜 것은 많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선거 기간에서는. 근데 크게 나경원이가 잘못하는 거고 우파만 중도는 넣고 우파를 잡는다 이러고 있는데 두고 봐야 돼요. 그리고 자 그럼 서울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지율을 국힘하고 그 정당 지지율 서울로 가보면은 더불민주당 26.6, 국민의힘이 35.1, 9%가 앞서가고 정의당이 8.2%입니다. 그리고 국당은 6.4%또 떨어집니다. 서울에서 10% 가져갔던 게 6.4%로 국민의당, 안철수당은 더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정전으로 해서 안철수와 안철수당의 지지율은 5% 옛날로 돌아간다. 또 여기서 보면 열민당이 6.9%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해서 국민의당이 제일 적습니다. 지지율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안철수는 이제 그만하고 독자 출마하든가, 그 다음에 국당에 입당하든가, 아니면 국힘에 입당하든가, 국민의힘에서 우리 경선 다음에 하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든가. 근데 문제가 뭐야? 할 게 없거든! 2달 반 동안, 국민의힘에서 2달 동안,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단일 후보가 나올 때까지 안철수는 할 게 없어. 뭘 해, 뭐를. 안철수 혼자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 뿐이 없어요. 조직이 없어요. 조직이 안철수는 지금 다 떠났다니까? 전국에 지역위원장들이 거의 없어요. 당협위원장들이. 그러니까 그냥 추미애가 윤석열 스토킹 하듯이 안철수가 계속 국힘을 갖다가 스토킹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미치고 팔짝 뛰겠어, 저는. 웃자. 한심해. 그리고 전국적인 당 지지율을 보자. 말씀드렸다시피 더블당의 8주 만에 국힘 지지율을 4%로 앞당겨버렸다. 국힘은 3%가 떨어지고 더블민주당이 2%가 올랐다. 2%가. 이거 한 달 걸려요. 다시 따라잡으려면. 미치겠다. 고고티브의 그 자유우파라는 그 시래기 돈벌레 우파 유튜브들이 정인이 사건 하나만 해도 문재인 지지율은 급락을 해야 되고 지금 그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 다시 나오고 정인이 사건이 나왔으면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을 해야 되는데 역으로 올라가고 있어. 그게 자유우파들 보면 말이죠. 그 쓰레기 방송들이 큰 문제라니까요.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저한테 물으시면은 아니 홍시를 홍시라 그러는데 감을 감이라 그러는데 뭐라고 대답하고 그럴까 하고 고고TV가 답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의당 지지율이 0.8%가 올라가요. 7.9%. 근데 서울에서는 몇 프로 나왔다? 국힘의 지지율은 국민의당 지지율은 6.4%뿐이 안 나온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하면 말이죠. 국힘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힘을. 그 강성우파, 홍씨, 홍빠, 문빠, 안빠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 유튜버들이. 국힘을 무너뜨리고 보수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세력은 쓰레기 유튜버 세력 100만 명이다. 열린민주당 2%나 올라버려. 5%에서 7%. 정의당도 올라버려. 대신에 무당층이 2% 떨어져요. 그럼 무당층과 국민의힘에서 떨어진 애들 어디로 가느냐? 정의당, 열민당으로 간 거예요. 국민의당도 조금 가고. 심각한 현상이죠. 한 달은 또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지율이 문재인의 지지율이 1%, 2%, 3% 떨어지다가 5%, 3% 급등을 하는 것은 이거는 더 이상 문재인 지지율은 당분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보수의 스펙트럼이 넓다 그랬죠? 중도 보수, 개혁 보수, 강성 보수, 꼴통 보수. 이 꼴통 보수들하고 강성 보수들이 지금 큰 문제예요. 절대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아요, 이것들은. 망해야지 지들이 돈을 벌거든. 망해야지 지들이 4년 동안 싸우던 것이 증명이 되거든. 이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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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고고TV A 시청자분들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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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